자, 7월 28일 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소통방에서는 두 가지의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7월 21일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CP 시스템 종목, 오늘 고가 약 25.4%의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영상 추천일 기준으로 5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소통방에서는 구간 잘라먹는 매매로 약 3번의 매매에 걸쳐서 수익을 봤던 종목이죠.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날 상한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갭이 낮게 떠준다면 우리가 한파동 정도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시가갭 2%로 시작을 해서 한파동 수익을 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었으며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을 하고 낮은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종목은 대원전선을 매매를 했어요. 자세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오전 11시 52분에 제가 캡처를 해온 사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에 걸렸고 이후에 2시간 뒤에 서킷 브레이커에 발동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가 넘는 급락을 만들어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다 같이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2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이러한 파생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어서. 이 이유가 가장 크죠. 하루하루 홀짝 도박판을 만들어내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오늘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CP 시스템 종목도 시장 상황이 좋았다면, 개인들의 투심이 받쳐줬다면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길게 끌고 가는 매매보다 짧게 수익 줄 때 나오는 당일 매매 형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일 매매로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또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급등을 만들어야만 하는 매집이 확인된 준비된 급등주 3종목을 찾아서 가져왔고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이 세력의 흔적, 돈과 매집량,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차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흔적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6천선이 붕괴가 됐고요. 코스피가 여기서 잠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을의 입장에서 시장이 주는 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응 못하게 개파락으로 세게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개파락으로 700선을 깨뜨렸고요.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일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수 빠질 때 버티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상한가 매매 기법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날 상한가를 만들어냈던 종목들, 자, 오늘 정확히 이 2가지의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CP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CP 시스템 종목을 먼저 보면 제가 7월 20일 날 이 음봉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안 믿으시겠죠. 자, 정확히 7월 21일 날 CP 시스템 종목을 업로드해드리면서 우리가 그 다음날 여기 돌파 때 수익을 한 차례 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상한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갭이 낮게 떠준다면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영상에서 항상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제의 관점이랑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좋아요. 짧게 한 10초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집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얘네들의 손절 물량까지 낭낭하게 받아서 길게 매집해서 더 크게 상승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은 당연하게도 개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 넘기기 좋죠.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종목을 무조건 소개를 했을 겁니다. 다만 이미 상한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종목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내일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매매 시나리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당연하게도 타겟 구간은 이 윗구간에서 팔아먹는 흐름들이 나와야겠죠. 자, 상한가 다음 날에는 개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파동이 나온다면 우리가 한 파동 정도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우리가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시가 갭이 높게 떠서 얘네가 내리면서 팔아도 수익이죠. 그럼 매매를 못해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 갭이 낮게 떠주거나 아니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해볼만 하죠. 수많은 개인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찔렀다가 빼고 수많은 개인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찔렀다가 빼고 방향을 다시 돌려내는 흐름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정확히 시가갭 2%로 상승을 해서 일단 시가갭이 낮게 떴어요. 그리고 찔렀다가 빼죠. 자, 여기서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구간과 개인들이 싫어하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겠죠. 여기서 진입하는 거 아닙니다. 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찌르고 털었다가 시가 이탈시키죠. 여기가 개인들이 싫어하는 자리, 그리고 방향을 다시 돌려내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세력의 흔적이 다 나왔죠.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확인할 때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매집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자, 시가 갭 띄워서 1분에 100억 이상 돈을 밀어 넣고요. 개미들 돈도 섞여 있겠죠. 그리고 따라붙은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 지지선 이탈로 한번 털어내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면 오늘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죠. 근데 깼다가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매수해볼만 하죠. 수렴 정배열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분할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손익비가 맞는 자리가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비율은 여기 돌파 때 10%, 여기 돌파 때 14%의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이란 돌파와 장대 양봉을 좋아하죠. 자, 일봉상의 원리랑 분봉상의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돌파 때 매도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거의 1시간 만에 승부가 나죠. 우리가 차트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래 보고 있는다고 해서 매수 타점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명확하게 일봉상에서 매집 구간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분차트로 넘어와서 디테일한 손익비가 맞는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면 이렇게 오전에 한 파동 먹고 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얘는 쭉쭉 치고 나가면서 길게 파동을 뽑아내는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개인들의 투심이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 찌글찌글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차례 수익을 봤기 때문에 지나간 차트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는 물론 더 갔어요. 지금 시장에서 짧게 매매하자, 명확한 기준을 지키면서 매매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어제 영상에서 제가 타점을 살짝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일전에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냈죠. 자, 일단 일봉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어제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타겟 구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냥 찌르고 무너졌기 때문에 가짜 돌파죠. 지금 오늘의 흐름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짧게 한 10초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슈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상 보시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얘네가 휩소를 한번 주고 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매집 구간을 확인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분차트로 넘어가서 디테일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죠. 얘네가 이런 흐름을 시가에 만들어줄지 아니면 종가에 만들어줄지 오후 2시에 장중에 만들어줄지 이걸 높여 휩소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짜 돌파가 나오면 세트로 따라오는 게 지지선 이탈이다. 제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하방이 열려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낮은 가격대까지 내려줬을 때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얘네가 어디까지 깼다가 돌아갈지 모르니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지지선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선은 어디죠?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자, 마지노선으로 이런 구간까지 열려 있겠죠. 자, 이 4개의 지지선 중에서 개인들이 싫어할 만한 구간이 어딜까요? 이평선이 깨지는 라인대겠죠. 자, 여기서 매수 사인이 나갔었고요.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이런 구간이 손익비가 맞는 자리겠죠. 자, 손절 라인을 왜 이런 라인으로 잡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가 손익비 체크를 해보면 손절은 1.2%가 나오고요. 수익 비율은 약 9%가 나옵니다. 자,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진행했던 매물대가 되겠죠.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냉정하게 여기 돌파까지 끌고 가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수익을 가져가자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갈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수익 구간만 챙겨가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라인대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자주 돌려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어디까지 깼다가 휩소를 주고 돌아갈지 몰라요. 손실 비율이 1%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지금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데도 양봉 세우면서 버티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친구는 재료 일정이 가까워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이평선 다 이탈시키고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집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서 버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영상 보시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단계별로 소통방에서 교육이 되고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고요.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중에 굉장히 싸구려 개념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구별하는 능력도 저는 실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미친 급등 임박 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녹화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시장에서 굳이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게 맞나? 라는 고민도 살짝 했고요.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한 분 정도는 계시겠죠.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현대임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및 트럼프 수혜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파악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주가 상승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차트에서 크게 두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세력들이 물량을 사모으는 매집하는 구간과 이 매집된 물량을 매도하는 구간, 즉 세력들이 팔아먹는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면 이런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늘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자, 주가를 쭉 끌어올려서 세력들이 시원하게 팔아먹었죠. 그러면 중간에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차트는 줄줄 흘러내리는 게 뭐다? 정상이다. 어떠한 개인의 손절이 또 다른 개인의 손절을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매도하는 사람들만 있는 차트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상한가로 시장의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자, 상한가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오로지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명확한 매집 파동이 없이 떨어지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갑자기 상한가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직접적으로 매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팔아먹고 팔아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매집 파동이 존재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돼요. 자,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요. 이 매물대 안에서 얘네들이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수많은 개인들에게 물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매물대가 되죠. 그 매물대를 한번 건드리고요. 주가가 옆으로 가는 인위적인 모습들, 그리고 매물대 건드렸다가 빼고 건드렸다가 빼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 만들어 놓습니다. 자, 세력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면 굳이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을 왜 탈출시켜줄까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탈출이지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물량을 뺏어 오는 거죠. 자, 주가가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앞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뺏어와야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주가가 더 높은 곳으로 쉽고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33,450원까지 올릴 애라고 가정을 했을 때 22,500원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 확보를 해야 이 윗구간에서 오로지 세력들만 매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 따라탔던 개인들을 다 데리고 상승을 시켜버리면 25,000원대에서 익절하는 개인들의 물량도 받아줘야 되고 27,500원에서 익절하는 개인들의 물량도 받아줘야 되고 이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 먹으면서 목표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매물 소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비중 베팅이 가능하고요. 급등 직전에 가짜 돌파 한번 만들어내고 가는 척하고 지지선 이탈 이후에 수렴 정배열에서 슈팅을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고요.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압도적인 매도하는 거래 대금을 발생시켜야 된다. 자, 이게 주가 상승의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자, 일반 개인들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요. 여기 돌파 때 관심을 가지고 여기 돌파 때 관심을 가지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자, 이게 아주 정석적인 파동이에요. 급등 직전에 가짜 돌파 많이 나온다고 했고요.
흔들기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물 소화도 자주 만들어내는 모습들까지 완벽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파동을 먼저 공부를 해보세요.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메인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갈 줄 모릅니다. 일단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이 충분히 다 나갔을 가능성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시원하게 다 팔아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시중에 유튜버들을 보시면 봉 중간에 사세요, 5일선 닿으면 사세요, 11선 닿으면 사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매수 추천을 하죠. 자, 여러분들 5일선 닿으면 사고 11선 닿으면 사서 수익 났으면 저는 이미 빌딩이 수십 채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손절 나갔죠?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주식 인생에서 맞을 일이 없다. 이해되시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6%가 넘어갑니다. 자, 얘네가 만약에 여기 돌파를 만들 거였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돈을 쓰면서 매물 소화하고 개인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겠죠. 이거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세력의 흔적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앞으로 주식 인생에서 맞을 일이 없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최근 흐름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해먹고 줄줄 흘러내립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흘러내리다가 얘네가 바닥을 잡고요. 하방 경직 이후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거래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낮은 구간에서 짧게 매집 이후에 팔아먹고 죽는구나. 이 가능성 한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 돈을 쓰면서 흐름을 살려간다면 이 차트의 해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기다리면 되죠. 얘가 그대로 흘러내리면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후의 흐름을 봤더니 돈이 한번 들어와요. 그리고 거래 터진 장대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날 발생한 거래량이 3,320억입니다. 지금 앞에 매물을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을 팔아먹고 있는 건지 똑같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머리 위에는 122평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의 흐름까지 보면 팔아먹고 끝난 겁니다. 타겟 구간을 돌파시키진 않았지만 일단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이게 영상에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관찰 대상 캔들이에요. 얘가 설거지인지 아니면 앞에 매물을 받아오는 건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면 제가 뭐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이후에 돈이 들어오면서 흐름을 살려가는지 매매 대상 캔들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자, 오늘 약 2277억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앞에 물량을 그대로 받아오죠. 자,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잘 모아서 얘네가 시원하게 팔아먹었다면 이런 구간이 매물대가 되죠.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가 됩니다. 자, 그 매물대 안에서 어제 이 음봉 캔들도 이상해요. 어제 이 음봉 캔들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2277억.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매물대 안에서 돈만 잔뜩 쓰고 있더라. 이거 뭐예요? 자, 이 캔들로 인해서 얘가 설거지의 가능성을 없애주는 캔들이 돼버렸죠. 자, 오늘 캔들로서 얘가 설거지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122평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분차트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앞에는 거대한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자, 매물대 표시를 해보고, 자,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팔아먹는 구간이 두 차례 나오죠. 팔아먹고 팔아먹었어. 그러면 설거지 한번 주고 흘러내려야 정상인데 얘네가 바닥을 잡고요. 앞에 매물을 그대로 받아오고 털고, 매물 그대로 받아오고 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여기는 무조건 매집이죠. 여기 앞에 매물대 있으니까. 그러면 타겟 구간 돌파시키면서 시원하게 팔아먹었어요. 압도적으로 거래량도 발생이 됐고요. 근데 얘네가 이 이후에 하는 흐름을 보자고요. 자,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데 계속해서 털어내고 다시 방향 돌리고 상단의 매물 소화, 흐름을 살려가고요. 털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면서 최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 건드리고요. 폭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계속해서 받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돈 밀어넣고 오늘 최상단의 매물대까지 건드렸다 빼요. 지금 이 차트에 누가 있다는 거죠. 아니, 시원하게 팔아먹었으면 그냥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줄줄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락도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진 거예요. 지금 1차 매물 소화하고 두 번째로 매물 소화 진행했죠.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 들어갔던 개인들은 이런 하락을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본전 값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던지겠죠. 자, 이렇게 건드렸다가 빼야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가를 이 구간까지 올려줬음에도 욕심 많은 개인들은 안 팔아요. 전고점 돌파하는 줄 알고 안 팝니다. 근데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데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15분에 수백억의 돈을 쓰고 있더라.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아래에서 건드렸다 빼고 폭락시키고 지네들이 시가에 다시 한번 돈 밀어넣고 최상단 매물대까지 건드리고 또 빼요. 이건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거를 다 확인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쫄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올려다가 팔아야 돼요. 올려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받아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이래도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다시 한번 폭락시키는 겁니다. 폭락시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바로 다시 방향 돌리는 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상하죠?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최상단의 매물대가 살짝 남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꼬여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들고 가는 낮은 가격을 공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는 오래 걸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최상단의 매물대를 건드리고 소화를 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을 시가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시가 매매가 되는 거고, 종가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종가 베팅. 장중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장중 매매가 되는 겁니다. 매수 타점 자체를 실시간으로밖에 잡아들 수가 없어요. 얘네가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세력의 흔적은 확인을 했어요. 뭐 다음날 바로 뚫어 올릴지, 소화하고 눌렀다가 하루 이틀 쉬었다가 갈지, 이걸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예측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급등 직전에 특징적인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을 신청 주시면 돼요.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기 전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종목은 통신, AI 서버 관련주죠.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이 전부 다 역배열에 있습니다. 역배열에서는 기본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매매보다 우리가 한 파동 정도 수익을 짧게 먹고 나오는 형식의 매매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명확하게 낮은 구간에서 준비하는 구간이 확인이 되고요.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자, 매물대에 부딪혔을 때 한번 걸리죠. 얘네가 곱게 안 갑니다. 매물 소화라는 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매물 소화 없이 바로 가버리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안 하면 돼요. 아니면 당일 단타 매매로 접근하시던지 굳이 모든 종목을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빠르게를 머릿속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동요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감정 자체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뇌동매매로 이어집니다. 이건 제가 수도 없이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정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복수심리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자체 피드백이 빠르게 돼야 됩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이 뭐며 내가 진입한 자리가 최선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면서 차트를 바라보시면 손실보다는 수익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급등 직전에 많이 나오는 가짜 돌파 이후에 지지선 이탈로 개인들 털어내고 빠르게 방향을 돌려냈죠. 자, 상한가로 쭉 밀어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 대금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트는 줄줄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다. 자, 우리는 이 구간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실전 매매 팁을 좀 알려드리면 얘네가 하락하는 폭을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락폭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닥을 잡고요. 방향을 돌려내는 변곡점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 한번 털어내고 이날 상한가로 시장의 모습을 등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나왔다는 뜻은 어디서부터인지는 몰라도 얘네가 물량을 모아왔다는 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물량이 있어야만 상한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량 없이 여기서 그냥 시장가로 긁어 올리진 않아요.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더 높은 구간에서 팔아먹겠다는 세력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캔들이죠. 그러면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구간에서 팔아먹었을 때 수익이 크겠죠. 여기가 매집 구간이라는 거를 이 상한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 구간은 최소 이 윗구간이 되겠죠. 자, 선을 좀 제대로 그어볼게요. 최소 이 윗구간에서 팔아먹으면 수익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 차트를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자, 상한가를 들어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가부터 흐름을 좀 볼까요? 자, 시가에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올라옵니다. 앞에 매물대 체크를 좀 해보면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가 쭉 끌어올려서 털어내고 그럼 여기에 매물대가 다시 형성이 되겠죠. 그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 한번 걸립니다. 매물 소화의 흐름, 그리고 쭉 끌어올려서 털고 쭉 끌어올려서 털고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서 호가창을 잠그죠. 자, 호가창을 잠그는데도 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매수 1호가에다가 계속해서 물량을 받쳐야지만 호가창이 잠궈지죠. 돈을 쓰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신나게 팔아먹죠. 시가갭 4.9%로 시작을 해서 신나게 팔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상한가 위에서만 팔아먹으면 되는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파동을 한번 볼게요. 자, 신나게 팔아먹고 그러면 1차 매도, 2차 매도로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는 과정이 나왔다면 그냥 무너지면 되죠. 자, 이때 거래 발생이 되고요. 이때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수많은 개인들이 물려있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죠. 자, 낮은 구간에서 잘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넘어갔어. 그러면 차트는 흘러내려야 정상인데 얘네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라인대를 지키면서 돈을 밀어 넣습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 돌려요. 그리고 털어내고 또 돈 쓰고 여기는 거래량이 발생된 음봉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음봉 캔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음봉 캔들이 킥입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음봉 캔들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음봉을 싫어해요. 자, 이날 시가갭 4.8%로 시작을 하고요. 이 캔들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96억입니다. 15분에 발생된 거래량이에요. 자,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요. 매물대 최상단까지 찌르고 털어냅니다. 자, 일단 이상해요. 세력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닐 텐데 굳이 주가를 이 구간에 위치시키면서 매물대 최상단까지 건드렸다가 빼는 행위, 관찰 대상 캔들이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음봉 캔들을 해석할 줄 아시게 되면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자, 관찰 대상 캔들 등장했고요. 돈 밀어넣으면서 매매 대상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매매 대상 캔들의 등장과 동시에 돌파를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윗골이 깔짝하고 찔렀다가 무너지고요.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받아오고 털어내고요. 오늘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돈을 밀어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게임이 끝난 거죠. 자, 오늘 돌파 때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1분봉 차트로 보게 되면 얘네가 그냥 찌르고 무너지죠. 매도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자, 일반 개인들은 여기 검정색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여기 돌파하면 추격 매수를 진행하죠. 즉, 따라붙은 개인들을 의도적으로 가둬놓고 주가를 빼버리는 행위. 자, 주가를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들어갔던 개인들은 손절하거나 버티거나 두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손절을 잘하는 개인들은 이런 검정색 선 라인이 이탈됐을 때 빠르게 대응을 했을 거고요. 여기 이탈시켜버리고 여기도 이탈시켜버리죠. 자, 그래도 손절 안 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본정가까지 챙겨주고 매물 소화 이후에 주가를 뺍니다. 매도할 수 있는 시간과 충분한 고가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서는 팔았다고 칠게요. 여기서는 다 팔았다고 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물량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수백억 썼죠. 여기서도 수백억 썼죠. 매물 받아오는데도 돈 쓰고 개인들 털어내는데 손절 물량 받는데 돈 쓰고 다시 방향 돌리는데 돈 쓰고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안에서 돈만 잔뜩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 만들어 놨고요. 이 종목 이번 주에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흐름들을 많이 마주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됩니다. 벌어져 있던 이평선의 이격도도 점점 좁혀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에서 알람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만 보셔야 돼요. 파동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매집된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 상승을 뽑아낼 때 길게 뽑아낸다 라는 거는 다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우리에게 되게 고마운 종목이죠. 달바 글로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짧게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이죠. 화장품 관련주로서 7월 20일 날 소개를 해서 다음날 장대양봉 수익 내고요. 7월 24일 날 영상을 올려드려서 다음날도 수익을 냈습니다. 한 8%, 9% 정도 짧게 구간별로 잘라먹는 매매를 진행했어요. 시장의 상황이 좀 받쳐줬다면 우리가 낮은 구간에서 진입해서 굳이 사고팔고 할 필요 없이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수익 내고 조정 피하고요. 여기서 진입해서 이거 수익 내고 조정 피했죠. 조정 피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고 온 거예요. 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거니까 7월 20일 그리고 7월 24일 자, 여기 보시면 7월 20일 날 달바 글로벌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7월 24일에 달바 글로벌 종목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두 차례 매매를 진행했어요.
명확한 매집 구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의 흔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매매도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잘 했어요. 그리고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얘는 매집량이 한 5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앞에는 전부 다 매물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얘네가 주가를 찔끔찔끔 상승시키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죠. 자, 우리가 이 구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매집 구간 내에서 얘는 거래량을 좀 발생시키면서 매집을 했어요. 매집 구간 내에서 1290억, 902억, 1031억 좀 시끄럽게 매집을 한 편이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 정별 이후에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매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물대 최상단에 부딪혔을 때 맞고 떨어지죠. 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자, 바로 가버리면 낮은 구간에서 따라탔던 개인들,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 다 데리고 상승을 해야 되죠. 자, 세력들은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흔들면 여기서 물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낮은 구간에서 따라탔던 개인들도 아, 여기 저항인가 보네 하고 여기서 손절을 많이 진행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물량까지 싹 받아서 본격적으로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자, 돌파할 때 보시면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죠. 자, 거래 터진 장대 양봉 뒤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이 다 나왔죠. 이런 구간이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기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장대 양봉이죠. 얘가 장 중에는 장대 양봉이었겠죠. 장대 양봉의 돌파에 신고가죠. 개인들은 이런 거에 환장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넘어가고 차트는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시원하게 팔아먹고 차트는 흘러내려야 되는데 자, 이게 정상이고요. 지금 얘가 비정상이죠. 주가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잡고 방향을 잡아 돌리는 변곡점 구간이 나오고요. 흐름을 살려가면서 돈을 계속 쓰고 있더라. 그리고 앞에는 매물대가 존재를 해요. 그 매물대까지 찔렀다가 빼고 찔렀다가 뺍니다. 자,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물량이 나오겠죠. 그 물량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건드렸다가 빼야 물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지선 이탈시키고 지지선 이탈시키고 특정 가격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 돌립니다. 자, 이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이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얘네가 어디까지 깼다가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친절하게 여기서 방향을 돌려줬죠. 여기까지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방향을 돌려내겠다. 이거 확인하고 여기서 영상을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 수익 내고요. 이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또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겠죠. 이 하락 한번 피하고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내는 모습 확인 이후에 이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꽉 찬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도지 캔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얘는 급등 준비가 완료된 친구예요. 얘도 보세요. 얘가 지금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피가 이렇게 밀리는데도 얘는 여기서 버티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대원전선이랑 똑같은 친구예요. 지수가 빠지는데 여기서 버틴다? 얘는 이미 상승 준비가 끝났는데 차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보시면 차트가 다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이용해서 더 싸게 매집을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더 싸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손절도 많이 진행했을 거고요. 근데 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말이 안 되죠. 자, 분차트를 보시게 돼도 분차트가 아주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 잡고 방향 돌리는 거 확인하고 이날 영상으로 추천드렸고요. 앞에 매물 소화하고 털어내고 다시 지네들이 시가에 돈 써서 밀어 올리고 앞에 매물 소화 진행하고요. 다른 척 하다가 빼고 수렴 정배열에서 위로 발산을 하죠. 그리고 매물대 최상단에 부딪혔을 때 얘네가 하는 행동을 좀 보세요. 안 갈 거니까 물량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차트가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가는 척 하다가 털고 그 물량을 받아오면서 종가의 흐름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폭락시키고 지네들이 돈 써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리고 털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매물 소화하고 여러분들 말아 올리는 게 너무나도 인위적으로 깼다가 말아 올리잖아요. 털고 방향 돌리고 털고 방향 돌리고 여기도 털고 방향 돌리고 이 차트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흔적을 집중해서 보시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면 그냥 답을 보고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무조건 차트가 선행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빨리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자세히 보시면 호재랑 재료, 갖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스컴에서 엄청 떠들어대죠. 뭐 K뷰티 어쩌고 저쩌고, 외국 땡땡 글로벌 기업과 협약 체결 어쩌고 저쩌고, 뭐 영업이익 증가, 온갖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이 종목이 더 갈 것처럼
날라갈 것처럼 만들어 놓죠. 공부가 안 된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유튜버들도 더 갈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 호재랑 뉴스가 여기에는 없었을까요? 여기에도 있었겠죠. 여기에도 있었으니까 얘네가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차트에 돈은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호재와 뉴스를 터뜨리면서 수많은 개인들에게 물량이 넘어가는 원리로 이 주식시장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자주 돌려보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상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만 봅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동평균선 수렴 정배열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타점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 깨질 때 크게 깨집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서 매집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매집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흐름,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지, 이 차트에 세력이 존재를 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차트로 넘어가서 디테일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통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단계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 달바 글로벌 종목 또한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소통방 신청 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가 지금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다 같이 매수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많이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다만 저희가 구독자분들인지 확인은 해야 됩니다. 영상 하단에 파란색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 100% 무료라고 되어 있죠.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받고 리딩하고 강의 팔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매매 기법 자료, 오전 단타 스윙, 보유 종목 피드백 다양하게 제공드리고 있고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락처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나는 의지와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무료 소통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목적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여기에 있으면 출발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죠.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90몇 % 이상이 출발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꺾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꺾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좋은 습관도 몸에 배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듭니다. 차라리 백지 상태로 있는 사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는 게 더 빨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려줬을 때 기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출발을 이렇게만 하셔도 주식 인생에서 천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